편향성을 분석을 해봤을 때 그 정도가 100대 0이라고 해도 될 만한 언론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먼저 보도량부터 살펴보면요.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인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8개 신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언급된 기사는 115건이었습니다. 네. 매일경제 기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한국경제가 21건, 한겨레가 14건, 그리고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각각 12건, 한국일보 11건, 중앙일보 9건의 순이었습니다. 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3일간 20건 이상의 보도를 배치한 것인데요. 6개 종합일간지 모두가 15건 미만으로 보도한 점과 비교를 해봤을 때 경제지가 이 부회장 재판 결과에 집중했다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논조 분석을 말씀드리면 115건의 보도 중에서 비판 논조는 58건이었고요. 그리고 없음이 43건, 옹호와 중립이 각 7건이었습니다. 너무 차이가 심하네요. 비판이랑 그렇죠. 옹호와 차이가. 네. 네, 또 언론사별로 보면 좀 더 심합니다. 경제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지금 좀 궁금해요. 비판에 치우친 경우가 많았을 거기 때문에 삼성 편에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아까 매경이 이제 이 부회장과 관련해서 24건의 기사를 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19건이 비판 보도였고요. 그 다음에 5건이 없음의 보도였고 옹호나 중립의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경제의 경우에는 21건이 실렸다고 했었는데 이제 비판 보도는 14건, 그다음에 옹호 0, 그다음에 중립 0, 그다음에 없음에 분류되는 기사가 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경과 한국경제는 옹호나 중립 보도가 없고 비판만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이 부회장의 범죄는 사실 이 신문을 봤을 때는 별로 큰 게 아닌가라고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회장이 행한 범죄는 권력에게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전형적인 정경 유착이고요. 네. 그리고 그 횡령액도 86억 원에 달하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평가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법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부회장이 유죄로 인정받은 특정 경제 범죄 과중 처벌법은 횡령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 아니면 5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횡령액이 86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제 최소 형량 5년에서 판사 재량이 이제 최대치가 절반까지 된다고 해요. 재량. 허용할 수 있는 재량이. 네, 그래서 판사 재량이 허용되는 최대치인 절반을 감경을 해서 2년 6개월 형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4년 동안 이어진 건데요. 네. 이런 뇌물죄, 그다음에 이런 특정 경제 범죄 과중 처벌법에 혐의가 있다라는 사실은 4년 동안 수차례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점에 대한 비판은커녕 피해자다, 그리고 과도하다 이런 기사만 이제 경제지나 보수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는 건데요. 사실 언론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피해자라고 묘사되는 보도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경제가 이재용 부회장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는데요. 1월 20일 한국경제에 실린 사설을 살펴보면요. 네. 한국 사회에서 기업 총수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쥐어박히는 처지다. 한풀이 대상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다산 칼럼이라고 해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네. 박지양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가 쓴 칼럼인데요. 네. 이렇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 사건은 정경유착의 기존 관행에서도 많이 벗어난 것으로 느껴진다. 이 부회장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인상을 받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1월 19일 날 삼성 측 구속은 피할 줄 알았는데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제 제목에서부터 삼성 측 입장을 부각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보도 내용에서는 익명의 재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현실적으로 청와대와 기업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라면서 대통령 요구에 이제 이 부회장이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와 조선일보 보도만 본다면 기업인인 이 부회장이 상당히 불리한
그 상황에서 재판을 치렀고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고 네. 죄질도 나쁘다라고 판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는 소극적 가담자,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칼럼이나 이런 것을 살펴봐도 좀 근거가 부족해요. 뭐 이게 전형적인 뭐 정경유착이 아니라거나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니까 그러면 뭐가 전형적인 정경유착인 것인지 근거가 합당하지도 않고 뭐 재계관계자, 익명의 관계자, 그러니까 삼성 측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수관계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발언만 빌려서 이제 입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뭔가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하는가 그런 데도 의문이 남죠.